네, 우리 저번 영상에서 출산 가방을 어떻게 하면 잘 쌀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출산 리스트,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병원이랑 조리원에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리스트를 보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먼저 의류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베네저고리.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나도 베네저고리는 자꾸 위로 치켜 올라가서 좀 불편해서 조리원이랑 병원에서 선물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베네저고리보다는 이 바디수트를 많이 입혔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유용하죠. 배를 다 가려주니까. 요 엉덩이 부분에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서 잡아줄 수 있는. 이 랩 형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네저고리처럼. 신생아는 고개를 못 가누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로 입히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버거우니까 그냥 열어서 입고 옆에 묶어서 닫고 아래쪽에 바디수트 채울 수 있는. H&M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H&M에서 나오고 음. 카터스는 좀 여름 아기들이 입기엔 두껍거든요. 맞아. 모자는 한 장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들이 딸꾹질 할 때, 그리고 조리원에서 집에 갈 때, 혹은 잠시 병원을 가면서 외출할 때 한 장씩 준비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겉싸개도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이것도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바둥바둥 거리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많이 긁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씌우는 게 손싸개거든요. 두 쌍? 네. 두 쌍, 세 쌍? 네. 두세 개 빨아서 정도. 써야 되니까. 발사기는 오히려 저는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양말을 신기는 게 오히려 더 편해서. 맞아. 다리 달리 우주복 바디수트를 좀 입히거나 맞아요. 그래도 아니면, 괜찮지. 아니면 양말을 신기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싸개는 그냥 이렇게 큰 블랭킷 보자기. 같은 느낌의 물건이거든요. 보자기 너무 옛날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 네. 네, 네. 속싸개는 수화들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기를 싸매면 돼요. 이 속싸개가 왜 필요하냐면 보온도 보온이지만 아기들은 이제 모로반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깜짝 놀라고 자다가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요즘 약간 대용으로 에르고 파우치 그런 거나 뭐 스와드럽이나 그런 게 스와들미 뭐 많죠. 스와들미 다 그런 게 속삭이 대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싸개는 속싸개를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난 너무 어려워. 다음은 수면 용품입니다. 아기 침대는 사실 필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저는 100일 전에는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일단 바닥 생활을 욕 깔고 해도 되지만 엄마가 계속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해야 힘들죠. 되니까 허리랑 손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한쪽 면이 열리는 게 있고 안 열리는 게 있어요. 열리는 거는 뭐 어른 침대에 붙여서 뭐 약간 패밀리 침대처럼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아기 그리고 기저귀 갈기도 기저귀 편하고. 갈기 편하더라고요. 어, 한쪽이 열리니까. 한쪽이 열리는 아기 침대를 사면 기저귀 가리대를 따로 안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베개나 이불은 없어도 됩니다. 이불은 거의 덮지 않아요. 이불은 다 속삭이를 하기 차버리지.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좀 더 크면 차버리고. 근데 신생아 때는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나는 좁쌀 베개를 이용하긴 했어요. 네, 목욕용품입니다. 먼저 욕조가 필요하겠죠. 욕조는 기본적으로 대야 2개를 놓고 씻기는 게 정석인데요. 이제 목욕을 하는 대야 그리고 마지막에 헹굼 대야 이렇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헹굼 대야는 정말 쓰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메인 욕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어릴 때는 슈너글 욕조가 굉장히 편했어요. 아기를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욕조거든요. 요즘은 슈너글 말고도 약간 더 저렴하지만 비슷한 버전의 욕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깨랑 이게 목이랑 다 받쳐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도 편하게 아이를 기대 놓고 씻길 수가 있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큰 욕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아기는 작은데 욕조는 크면 막 자리 물 차이도 받는데 많고. 물 맞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웬만하면 신생아용 욕조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나는 싱크대에서 씻겼다. 나도 싱크대에서 시켰어. 그치? 내가 그런 사람 사서 할 많아. 수 있으니까. 세면대에서 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너그를 싱크대 안에 넣어놓고 옆에 그 조리대에 헹굼하는 슈너글을 싱크대에 넣었어? 들어가지. 되게 큰가 봐. 아니요, 싱크대 들어가. 그렇죠. 목욕 수건은 특별히 수건을 따로 사기보다는
천 기저귀를 한 10장, 20장 정도 사놓으시면 수건 외에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흡수가 빨라요. 그게 물의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아이가 씻고 나서 천기저귀를 이렇게 둘러지잖아요. 한번 탁 둘러가지고 그냥 앉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속삭이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쵸. 천 기저귀 맞아. 베개로도 쓰고 그쵸? 맞아. 베개로도 쓰고. 타월로도 쓰고 그리고 그냥 덮는 블랭켓 종류로도 쓰고 정말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 반부 베베. 샴푸는 처음에 저는 왜 아기는 바디 제품이 없지 했는데 그냥 샴푸로 머리랑 몸까지 다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션 같은 거 성분 잘 보고 순한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딩 젤, 뿌리 마주를 썼었고 나중에는 아토엠비 제품을 구비를 해놔서 냉장고에 넣고 사용했어요. 저는 아토에노2 썼는데 괜찮았어요. 다음은 위생용품입니다. 먼저 기저귀. 옛날에 신생아 때 세어보니까 하루에 자그마치 15장을 쓰더라고요. 그 정도 쓰죠. 보통은 이제 뉴본을 태어나자마자 뉴본, 신생아용 기저귀를 쓰기는 하지만 무량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생각보다 성장이 빠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놨다가 못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팩 정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아이의 키로수에 따라서 로켓 배송 쿠팡이나 혹은 마트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원에 가시는 분들은 조리원에서 주문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물티슈는 뭐 유통기한이 짧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개 같이 묶어서 사는 게 싸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 10팩 단위로 팔잖아요. 손톱을 깎아줘야 돼요. 근데 아기들은 신생아는 손톱 깎기보다는 손톱 가위로 손톱을 잘라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손톱 깎기는 나도 좀 무섭더라. 맞아. 한번 좀 실수한 적이 있어. 피가 났던 적이 있고. 트리머 썼었지. 정말 좋아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머로 갈아줬는데 저도 쓸 수 있어요. 그게 강도에 따라서 약한 거, 센 거 한 5단계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신생아 면봉은 더 이제 성분도 좋고 또 이렇게 아기 코에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 면봉이 작죠. 따로 있어요. 뻥코나 낱개 식염수나 혹은 피지오머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아기가 코가 막힐 때 뻥코는 이렇게 입으로 흡입해서 아기 코를 빨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내 입에 아기 코가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아 근데 피지오머를 사용할 때는 바로 코에 분사를 하면 아기가 놀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면봉에 이렇게 분사를 해서 묻혀주면 훨씬 좋더라고요. 가제 손수건, 거즈 손수건 50장 정도는 적어도 사놓고 미리 세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 일이 많아요. 닦아줄 때도 그런데 트림할 때도 여기 올려놓고 쓰고 뭐 세탁 세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저는 불랑? 저도 불량 썼는데 섬유 유연제와 그냥 세제를 처음에는 세트로 당연히 같이 샀는데 섬유 유연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맞아. 섬유유연제 안 사셔도 안 돼요. 빼고 그냥 세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아기 세탁망도 특별히 안 필요하죠. 나도 샀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퍼백, 뭐 향균 지퍼백도 있지만 그냥 지퍼백으로도 충분하고요. 지퍼백은 사두면 뭐 미리 빨아둔 거즈 수건이라든가 혹은 옷들 정리할 때도 유용하고요. 그 외에 아기들이 이제 외출하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수유용품인데요. 먼저 모유 수유용품입니다. 그 모유 패드가 필요합니다. 모유 패드는 이제 마치 생리대처럼 새어나오는 모유를 흡수하기 위한 패드예요. 모유가 새어나오면 옷이 젖어버리니까요. 수유 뭐 속옷이나 수유 옷이나 수유 잠옷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나 단추 열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단추로 된 거는 약간 랩 형식으로 된 거는 수유가 끝나고도 입는데. 아 랩도 좋다. 그치. 뭐 수유 옷이 왜 따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유가 하기 쉽게 단추가 달려있는 옷이 아니라면 이렇게 벗어야 되잖아요. 거의 근데 매일 정말 헐 벗고 있어. 그러니까 모유 저장팩 이렇게 모유를 담을 수 있게 있는 지퍼락이에요. 세워둘 수 있는 지퍼락이고 거기에 모유를 담았다가 얼려놨다가 이제 아이에게 먹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용량 표시가 그 맞아. 팩 자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계량을 하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저는 모유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아이 이유식을 담아 나가거나 육수팩. 육수팩 그리고 지금은 뭐 간식 담아서 나갈 때 맞아. 과일 담아 나갈 때 이것저것 많이 쓰죠.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유 수유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젖병.
젖병은 실리콘, 플라스틱, 유리, 스텐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PP나 PPSU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PP의 이제 단점은 좀 내구성이 떨어져서 교체 주기가 좀 한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 PPSU 6개월. PPSU는 조금 더 내구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개인적으로 닥터 브라운이랑 나중에는 더블아트를 사용을 했어요. 닥터 브라운은 이 배앓이 방지라고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젖병이. 단점은 씻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 그 솔까지 닦는 거 자체가. 그리고 많이 사두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모유수유를 할지 아니면 혼합수유를 할지가 모르니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큰 거 사지 마세요. 160ml 정도면 처음에는 적당하고요. 오히려 너무 큰 걸 사면 공기가 차서 아이들 배앓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2개 정도 사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 구매를 하시는 걸로. 젖꼭지도 개월수에 따라서 단계가 바뀌어요. 거기에 0에서 뭐 3months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우유가 나오는 구멍이 개월수가 크기가 커질수록 다르죠. 크기가 조금 더 커져요. 우유가 조금씩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템이라고 하는 게 더블아트의 모유실감. 아이들이 잘 물죠. 우리 아이도 그거밖에 안 물어요. 젖병 소독기 저는 레이퀸을 사용을 했고요. 저는 유팡 썼는데 디자인 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 유팡 국민템이죠. 저도 유팡 썼는데 그때 최신형이었어. 그리고 젖병 닦아야 되니까 젖병 솔이랑 젖병 세제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병 솔은 여러 가지 뭐 스펀지로 된 것도 있고 실리콘으로 된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펀지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거품도 잘 나고 편했던 것 같아요. 실리콘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열탕 소독도 가끔 해야 되니까 열탕 소독용 가위처럼 생긴 집게가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젖병 꽂이 있어야죠. 맞아.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젖병 꽂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싼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밤에도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하니까 특히 분유를 먹일 때는 더 필요하죠. 수유등. 분유 포트도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 필수 아이템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지 않고 그냥 커피 포트 있는 걸 사용을 했고요. 대신에 보온병을 2개를 사서 하나는 좀 뜨거운 물, 하나는 좀 미지근 식힌 물 담아서 섞어서 그냥 태워서 먹였거든요. 보온병은 어차피 나중에 아기 외출할 때도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수유포트 있으면 확실히 편하긴 하죠. 좀 온도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거는 먹기 좋은 온도로 밤새 이제 유지를 해줘서 바로 따라서 분유를 탈 수 있거든요. 분유 제조기라고 해야 되나? 네. 분유를 타주는 베이비 타주는 브레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저희 분류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비판텐. 비판텐은 조리원 준비물에도 들어갔지만 만능 연고, 만능 크림이라고들 부르는 그런 연고예요. 뭐 발진 났을 때도 바르고 아이들 손톱 상처가 났을 때도 바르는 연고고 엄마들 모유 수유하다가 유두에 상처가 났을 때도 발라도 되는 안전한 성분의 연고니까 하나 꼭 사두시고요. 채용계는 브라운 제품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해외에 이제 태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브라운이 있다면 무조건 사오셔야 돼요. 그리고 바구니 카시트. 이제는 아무리 아기여도 카시트에 안 태우면은 범법이거든요. 법이 개정됐죠. 법이 개정돼서 너무 사용 개월수가 짧기는 해요. 대여를 되도록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목을 보호해줄 손목 보호대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말을 한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정리를 해봤어요. 아기가 이제 쉬를 하고 응가를 하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를 잘 차단해주는 아기 쓰레기통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분리바랑 매직캔 2개를 다 사용해봤는데 매직캔 같은 경우는 따로 매직캔에서 나온 비닐을 써야 하는 게 조금 소비적이고 불편해요. 비용도 계속해서 들고. 그리고 분리바는 종량제 호환이 되고 하지만 냄새 차단은 매직캔이 더 나았고 내구성도 매직캔이 더 좋았어요. 아기 세탁기 우리는 안 썼지만 강쌤은 너무 썼잖아요. 좋아요. 오늘도 강추하잖아요. 이게 참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만족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옆면이 아기 열리는 침대에서는. 아기 침대가 있으면 그냥 아기 침대에서 기저귀를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수요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기저귀 가릴 데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휴대용 밖에 가지고 나갈 방수요만 있었는데 나는 아기 침대 방수를 깔아놓고 이제 다른 패드 깔아놓고 이제 아기 침대를 썼거든요. 아기 침대에서 기저귀를 이렇게 갈 경우에는 아기가 가는 동안에 또 쉬를 쉬를 필요하죠. 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렇기 특히나 때문에 필요하죠.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그 반경이 넓어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대요. 그리고 트롤리가 뭐냐면 이제 서랍처럼 된 게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바퀴가 달린 거. 이케아 트롤리를 많이 쓰는데 요즘 비슷한 제품도 또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이제 가지고 있으면 뭐 기저귀, 뭐 거즈 손수건, 뭐 면봉, 로션 이런 거 넣어놓고 뭐 갈아입을 내복 간단히 맞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기 뭐 끌고 다니면서 아기가 생활하는 방이 뭐 방에서 있을 때는 방에 가져갔다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 가져갔다가 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네, 너무 다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 위주로 천천히 사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